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10%대 강세 구간에서 끝났고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방사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어떤 부분이랑 연계시켜서 보느냐? 조선하고 연계시켜서 봅니다. 자, 최근에 하나그룹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너무 침체 국면을 오래 겪고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그룹에 대한 주가는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일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의 움직임 그렇고요. 코스닥의 움직임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17.59%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저가까지 따지면 18% 이상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3월과 4월 달에 형성됐었던 고가를 지금 27%, 그쵸? 12월 달에 저가까지 따지면 30%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왔다는 점. 완전 개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그룹의 주가 움직임은, 그쵸? 하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계속됐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이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근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11월 달부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당선. 그쵸? 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배경 지식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급등세를 만들어냈고 이걸 뭐라 그래요? 신고가라 그러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월 달과 그리고 3월 7일 금요일까지 급등세가 만들어졌죠.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점이에요. 장기간 여기 보시면 그쵸? 횡보하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뚫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수급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돈입니다. 즉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것, 그 호재를.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으세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럼 방위비 압박이 들어가겠죠. 유럽에. 그렇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 예산 증액. 자, 그러면 나토 내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트럼프가 과도한 압박을 하면 뭐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니 지금 러시아가 들어왔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휴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 러시아가 가져가는 쪽으로 결정이 나고 있잖아요. 그럼 유럽 쪽은 어떻게 돼요? 이거 준비해야지. 지금 독일 재무장에 대한 내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 기준에서 볼게요. 21년도에는 2,700억대, 22년도에는 4,003억대, 23년도에는 6,900억대, 24년도에는 1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어요. 1차 상승은 뭐냐?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 2차 상승은 뭐예요? 2차 상승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시세 구간이 나오는 것. 그러면 1차 상승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적자인 기업도 수두룩 합니다. 그게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에요. 자,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을 보면 어때요?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테오젠 주가입니다. 여기 어때요? 24년도에 시장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6만원, 7만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5만원까지 24년도에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그쵸? 다시 반등 구간에서 뭐 등락 구간 좀 거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조 원의 시가총액을 적자 기업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 1차 상승 구간에서 적자를 보는 것은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었던 실적 좋은 주식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주가가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높았어요. 멀티플이라 그러죠. PER.
PER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0배 가까이 갔었던 게 엔비디아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까지 온다면 어떻게 돼요? 주가 빠져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다? 실적이 아직 적자 구간에 있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근데 이 판매량 어디서 맡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하나그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그룹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봤을 때는 실적치를 보면 어때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에 대한 증가가 아직 없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보세요. 21년도에는 2,700억부터 쭉 와서 24년도에 1조 7천억. 그러면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전 21년도까지는 한국 국방에만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었다는 점. 적자를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가지고 볼게요. 23년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23년도의 실적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언제예요? 24년도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었던 구간, 여기부터는 2차 상승이죠. 2차 상승. 그렇죠? 그러면 이 전까지는 1차 상승이라는 거예요. 한국 국방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을 때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2020년도 15,000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 몇 배입니까 이거? 10배. 실적에 대한 확인이 나오기 전에도 10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74만 원까지. 15만 원 여기에요. 여기부터 74만 원까지. 몇 배입니까? 5배에서 6배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2차 상승.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실적에 대한 확인도 확인이지만 지금부터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럽 쪽에 대한 방위비 증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게 한화 시스템이에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1차 상승 구간에 있는 한화 시스템을 지금 공략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관세 관련된 내용을 피해간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 상황, 좋은 상황이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구간을 봐야 됩니다. 한국 시장이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한국 시장 좋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만 공략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주도주 중에 하나가 지금 방산 쪽 플러스 조선입니다. 조선. 전 조선하고 방산을 같이 묶어서 보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저는 50%대 수익 구간을 하나 오션으로 만들어냈어요. 이따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계속 할게요. 자, 시장이 안정되는 건 뭐냐? 미국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막 불거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보면 나스닥이 고가부터 시작해서 10% 이상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간에. 이게 관세 때문이에요. 그렇죠. 관세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것도 막 20%, 30%, 많으면 100%, 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옵니다. 그러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축해버린 게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나왔어요. 자, 방산 쪽은 관세하고 피해 간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하고 있느냐. 시장의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전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는 정도, 최소한 하락 추세, 최소한의 하락 구간 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경기 침체 왔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축했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약을 해서 왔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파월 의장 연설.
3월 8일 새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내려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관세 때문이고요.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연준은 서둘 필요가 없다는 내용. 더 명확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여유 있다. 만약에 현재 기준금리 4.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 금리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미증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왜? 경기 침체를 연준에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4.5% 금리를 유지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내려야 돼. 부양기조로 돌아서면 폭락하고 나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 폭락하는 구간에서 하나 시스템의 시세도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주말을 지나면서 일축해버렸어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이 희석이 됐고 앞으로도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등락 구간이 있을 겁니다. 시장 기준에서. 근데 이런 부분만 진행돼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관세로 압박한다 유럽을, 그리고 방위비로 압박한다 유럽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은 재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재무장하는 그 수요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차 상승과 2차 상승 구간. 그렇죠? 이 구간에서 아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상승 구간에 있지만 한화 시스템은 1차 상승 초입 구간에 있다는 점. 지금 이런 식으로 봐서 저가부터 그렇죠? 단기간의 상승폭을 보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세가 나오든 간에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바닥부터 100% 정도의 상승 구간, 즉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 50에서 100% 정도. 예전처럼 테마주가 움직이고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뭐 방산주들이 움직인다 이런다 그래서 뭐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몇 배 올라가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20배 가까이 올라간 주가.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겠습니까? 한국 시장도 선진국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계속해서 장기 상승 구간이 있어 왔지만 이건 몇몇 빅테크들의 성장성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위주다. 왜? 소비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방산 쪽은 일반용 개인 소비자가 아니죠. 그렇죠. 국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그룹에 대한 부분은 가격 결정 자체가 하나그룹에서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용 보세요. 영업이익률 5%, 21년도. 이거 뭐예요? 한국의 국방을 한국에서만 거래되고 있을 때. 그리고 22년도부터 폴란드 쪽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5%대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23년도에 7%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순이익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22%대. 양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보세요. 5조 5천억에서 11조 2천억까지 100% 이상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익의 성장은 어때요? 거의 7배 이상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질적인 성장까지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질적인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사는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예요. 장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지금 하나 시스템은 들어와 있고 바닥부터 따지면 10배 이상의 시세가 가능하다. 2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있다는 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이 인정해 줄 때, 그렇죠? 인정해 주는 그 시점에 공략해야 되고 그게 신고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이 실시간 타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그리고 그 해석까지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렸고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영상은 편집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점. 빠르게 받고 싶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본다면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는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이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금요일 지나고 나서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돌려내긴 했지만 그 전에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내용 보시면 어때요? 3월 7일 장 끝나고 해요.
자, 내용 봅니다. 한국 시장 주도주 위주의 하락세 이틀째.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미증시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파월 의장이 일축해 버렸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칼을 휘두르겠죠. 유럽, 캐나다, 멕시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고 이렇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 지정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말로만 계속 돕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들어오는 게 싫거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딜 조준하고 있어요? 중국을 조준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을 조준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중국이랑 붙는 걸 당연히 경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끊었을 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가져가는 걸 오케이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 당연히 방위비 쪽으로 늘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든 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면 그쵸? 계속해서 트럼프 1기 때도 계속 강조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유럽에서는 방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방위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폴란드가 선제적으로 딱 끊어준 겁니다. 뭐를? 한화 시스템을 포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상승까지 나오는 부분을 아까 실적을 확인시켜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그쵸? 지정학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시장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막대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매집 구간 세력들의 매집이 있어 왔다는 거죠. 세력은 이쪽 구간에서 매집한다고요? 거래 보세요. 이 거래에서 매집한다고 말도 안 되죠. 이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 한화 시스템의 거래 대금 1조예요. 그쵸? 여기서 매집할 수 있지 여기서 몇백억씩 거래되는데 세력들이 몇천억씩 어떻게 매집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올라가면서 매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매집 구간을 확인하는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거고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구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 계좌 오픈하는 겁니다. 5108-2229 실제 제 계좌예요. 내용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만 공략을 하죠. 그렇죠? 시세 없으면 매도합니다. 수익 구간 크지 않아요. 4%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구간을 모두 피하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때요? 상승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죠. 그리고 방산 쪽에 다른 쪽에 하나 있죠. 현대 로템.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이어간 결과 17%대 수익 구간. 지금도 당연히 상승하는 구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까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매수 구간 잡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 오션. 이것도 어때요? 50%씩 이렇게 수익 나죠? 57% 수익.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언제 했어요? 신고가 구간. 이렇게 보면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여기 싸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신고가입니다. 그쵸? 단기간에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거예요. 대략 한 달 정도의 매집 구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쭉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도를 잡은 결과 57%의 수익 구간. 이런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화 시스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잡는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화 시스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고 12월 달까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은 미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하나그룹을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조선에 뭐가 들어가요? 방산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파월 의장이 확인해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증시 반등 나옵니다. 하나 시스템도 강한 시세를 낼 텐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고요.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방산 쪽이 움직일 때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나 오션 여기 있는데 조선주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현대 마린 엔진 이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과 30%대 수익 구간. 하이닉스 강할 때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25%대 수익 구간 내려오면 더 나옵니다. 26, 2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하나 시스템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3월달 주도주를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